한 공장에서 일하며 합숙 생활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동해시는 특정 집단에 국한된 만큼 거리두기 상향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강원도 대부분 학교가 개학과 동시에 전면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삼척의 한 해수욕장에서 발생한 익사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자들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 지원 대상 선정에서 도내에서는 가톨릭 관동대와 강릉 영동대 등 7개 대학이 탈락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도에서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5,000명을 넘긴 가운데 오늘 오후 6시 기준 8개 시군에서 39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동해가 18명으로 가장 많고 속초 7명, 원주 6명, 양양 3명, 정선 2명, 춘천과 양구, 고성 각각 1명입니다. 동해에서는 부평공단 안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17명이 확진됐습니다. 지난 15일 강릉 확진자와 접촉한 외국인 노동자 8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오늘까지 30명이 확진됐습니다. 강원도 누적 확진자 수는 5,040명입니다. 최근 동해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한 공장에서 일하며 집단 생활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4일부터 오늘 오전 11시까지 나흘간 동해시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38명. 이 가운데 79%인 30명이 한 공장에서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모두 외국인 근로자로 지난 14일 확진 판정을 받은 1명을 시작으로 연쇄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기숙사에서 합숙 생활을 하다 보니 감염에 취약하고 전파 속도가 빠른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시는 해당 공장에서 근무하는 나머지 외국인 근로자 14명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달 말까지 일주일에 2차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추가 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기존에 남아있는 자가격리자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관리해서 더 이상 확산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지난달 강릉에서도 특정 공장 한 곳에서 40여 명의 외국인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곳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기숙사에서 함께 합숙하면서 집단 감염에 취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동해시는 최근 확진자가 늘고 있지만 지난번 강릉시와 마찬가지로 특정 집단에서 확진자가 치중돼 광범위한 확산세는 아니라고 보고 거리두기 상향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늘 상당수 학교가 개학을 했습니다. 강원도는 특히 개학과 동시에 전면 등교가 시작됐는데 아직 교직원 접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학 첫날의 모습 허주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른 아침 춘천의 한 초등학교. 방학 동안 숨죽였던 학교가 아이들 소리로 활기를 띱니다. 저학년뿐만 아니라 고학년들도 10분 간격으로 순차적으로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2학기 개학 첫날, 집에서 혼자 하는 원격 수업 대신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받게 됐습니다. 친구들이랑 만나서 공부를 함께 할 수 있고 함께 놀 수 있고 그렇게 즐거운 학교 생활 계속 보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너무 좋았어요. 학부모들은 걱정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30-40명 나오는 상황에서 전체 초중 고등학교의 70%가 넘는 480여 개 학교가 이번 주까지 개학합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다행이기도 한데 또 확진자가 너무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그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특히 거리두기 4단계인 시군이 없는 강원도는 거의 모든 학교가 개학과 동시에 등교 수업을 시작합니다. 학습과 정서, 돌봄 문제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한 강원도 교육청의 방침에 따른 겁니다. 교내 감염 비율이 적은 것도 전면 등교 결정에 힘을 실었습니다. 올해 3월부터 이달 6일까지 5개월 동안 학생과 교직원 확진자는 모두 308명. 감염 경로의 절반 이상은 가족 감염이고 그 다음이 개인과외나 지역아동센터 등을 통한 지역 감염. 학교 내 감염은 11.6%로 비교적 낮았습니다. 식사 시간에 말하지 않고 먹기 등 우리 나름대로 그 수칙을 너무나 잘 순수하기 때문에 학교가 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제 관건은 교직원들의 백신 접종. 이번 주에 시작하려던 초중학교 교직원 백신 접종은 다음 달 1일부터 가능합니다. 다시 원격 수업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선 교내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고 방역을 철저히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삼척의 한 해수욕장에서 2년 전 익사 사고가 있었는데 안전관리자들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익사 사고에 대한 형사 재판은 드문 일이라 결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척의 한 해수욕장에서 대학생 익사 사고가 일어난 건 2019년 7월입니다. 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물놀이를 하던 대학생 16명 중에 2명이 파도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하자가 있었다며 관계자들을 고소했고 안전관리 책임자 3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해수욕장이 개장했는데도 수영 한계선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구명보트는 2km 떨어진 항구에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며 피할 수 있었던 인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고 측은 파도가 높으니 바다에 들어가지 말라는 방송을 사고 40분쯤 전에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입수 금지 깃발은 설치하지 않은 점이 수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안전관리 요원들이 사고 전에 현장에서 철수한 사실도 당사자 진술과 CCTV를 통해 확인됐다는 게 유족 측의 주장입니다. 지금까지 그 해수욕장 그 사고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어떤 안전불감증에 의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 어떤 책임있는 자들에 대해서 강한 처벌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마을 주민 2명과 모 대학 해양레포츠센터의 책임자입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 6개월에서 2년을 구형했고 오는 25일 강릉지원에서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해수욕장 익사 사고와 관련해 민사 판례는 많지만 업무상 과실 책임을 묻는 판례는 드물었기 때문에 재판 결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태백시의 이주민 사택은 수십 년 동안 토지와 주택 소유주가 다른 상태로 유지됐습니다. 탄광의 잘못으로 수해가 났고 그 책임으로 탄광업체는 땅까지 제공했는데 지자체가 토지 이용 관계를 정리하지 못해 문제가 커졌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주민 사택촌의 주민들과 토지주의 분쟁이 불거진 건 지난 2018년. 당시 태백시는 해당 마을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새뜰마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10억 원을 투입해 소방도로와 사면정비, 폐가와 오래된 집을 정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노후주택을 수리하고 슬레이트 지붕을 교체하겠다는 사업은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특별한 사고라든지 집수리를 하려면 다 동의를 받고 그런 작업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 부분들이 진행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주민들의 땅 관련 소송에 태백시는 3년 가까이 별다른 손을 쓰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은 토지 분쟁 원인에 태백시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태백시의 전신인 삼척군이 나서 1970년대 수해를 입은 주민들이 집을 짓는 건축비까지 융자해줘 건물 등기까지 했는데도 탄광업체의 토지를 이용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땅을 서로 기증을 했단 말이래요. 그러면 그때 근거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근데 지금 시에 가면 그 근거가 없대요. 우리가 융자 내줬는 근거는 있는데 그 땅 서로 주고받고 했는 근거는 없다 그러면 시에서 잘못된 거 아닙니까? 5개 필지 5,200여 제곱미터의 대지에는 행정구역상 3개 반 40여 가구가 속해 있습니다. 대부분 고령의 저소득층인 주민들은 땅값이라도 적절한 수준에서 협의돼 이 마을에서 노년을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도내 4년제 대학교 5곳과 전문대 2곳이 정부의 재정 지원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교육부가 2021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결과를 발표했는데 일반 대학 136곳과 전문대 97곳 등 233개 대학이 재정 지원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강릉원주대와 강원대, 경동대, 한라대, 한림대, 강원도립대, 한림성심대 등 7개 대학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재정을 지원받고 정원 감축 등의 자율혁신 전략을 추진합니다. 한편 가톨릭관동대와 상지대, 강릉영동대, 세경대, 송곡대, 송호대, 한국골프대 등 7곳은 재정 지원에서 탈락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내년도 어촌 뉴딜 공모사업에 도내에서는 6곳이 신청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환동해 본부에 따르면 강릉 영진항과 동해 대진항, 삼척 대진항, 양양 물치항, 고성 봉포 초도항 등 6곳이 내년도 어촌 뉴딜 사업에 응모하기로 했습니다. 사업 공모 서류 접수 기간은 다음 달 6일부터 10일까지며 최종 대상지는 현장 평가 등을 거쳐 올해 말 확정됩니다. 현재까지 도내에서는 어촌 뉴딜 공모 사업에 15개 항이 선정돼 1,10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정선군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관광 위기 극복을 위해 비대면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정선 아리랑시장과 화암동굴에서 비대면으로 관광 기념품을 살 수 있는 무인 판매점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관계망 서비스 콘텐츠 공모를 통해 정선 관광을 알리는 30초 광고제도 시작합니다. 정선 관광 홈페이지 메인 화면은 매월 가볼 만한 정선의 아름다운 관광지를 파노라마 영상으로 장식해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속초중학교의 남북권 이전 사업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속초 양양교육지원청과 속초시, 속초시의회는 오늘 오전 속초중 이전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교육청은 현재 속초중 토지와 건물을 속초시에 매각하며 속초시는 이전 부지의 통학 여건 개선과 안전 조치를 지원합니다. 속초중 이전 사업은 속초 지역 남북권의 아파트 단지들이 몰리지만 중학교가 없어 학생과 학부모들이 불편을 겪자 지난 2018년 이전을 결정했습니다. 삼척시가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을 9월부터 월 21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삼척시의 가정위탁아동은 현재 51명이며 연령과 상관없이 월 15만 원씩 양육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은 친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아동이 위탁가정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지원금으로 보건복지부의 권고 수준은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입니다. 삼척시는 앞으로 국가 권고 기준액으로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태백시 보훈회관 건립 사업이 올해 안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태백시는 황현동에 17억 원을 들여 짓고 있는 보훈회관을 올해 안에 준공해 보훈가족의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보훈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건물이 완공되면 학도병단체와 6.25 참전유공자회, 상위군경회 등 8개 국가유공단체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흐린 날씨가 이어지면서 최근 일주일 사이 도내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0일부터 지금까지 도내 온열 질환자는 1명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흐린 날씨가 이어져 한낮 기온이 30도 안팎에 머물러 온열 질환 위험이 줄어든 걸로 분석됩니다. 올 들어 지금까지 도내 온열 질환자는 51명 발생해 4명이 숨졌고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온열 질환자는 35% 늘고 사망자도 4명 증가했습니다. 석회석 폐광산을 활용한 동해시 복합체험 관광단지 무릉별 유천지가 다음 달 중순 개방될 전망입니다. 동해시는 600억 원을 들여 폐광산인 삼화동 무릉 3지구에 스카이글라이더와 오프로드 루지, 알파인 코스트, 짚라인 등 체험시설을 갖추고 진입로와 주차장, 안전시설물 보강 등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해시는 2027년까지 민간 자본을 유치해 위락시설을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고성군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고성군은 지난 6월부터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면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필요한 기획 발굴, 조사, 연구, 모델 개발과 정책을 제안하고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도시재생대학 주민교육도 추진합니다. 고성군은 지난 5월 국토교통부에 거진읍 거진6리를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로 신청해 다음 달 선정 결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포장 제품의 재포장과 과대포장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입니다.
점검 대상은 제과류와 주류, 화장품류 등 단일 제품과 선물 세트로 포장재를 재활용했거나 과대 포장했는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제품 포장 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속초시가 배출가스 규제 사각지대인 건설기계 엔진을 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속초시는 배출가스 미규제 건설기계에 대해 미세먼지나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 물질을 저감하는 엔진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펼칩니다. 지원 대상은 정부 지원 등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건설기계로 장치 규격 기준에 따라 최소 936만 원에서 최대 2,035만 원까지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